뭐 그거 되게 시사적인 뭐 어떤 거기서 이제 또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뭐 저 뭐냐 한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되게 이제 불편하시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에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불편하게 하기보다 우리 그냥 이 현실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혹은 내가 살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에서 그것이 저도 사실은 그거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지 않다고, 나쁘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거. 그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따라 나가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냥 예쁘고 마냥 좋은 것만은 늘 수는 없었던 건 거죠. 그런 면에서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 막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빼기에는 너무나 그냥 거짓말 같은 아름다운 세상처럼만 될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주백에 특별한 적인 어떤 의도는 없고 두 사람 간의 어떤 대사의 그건 사실 이 작가는 되게 대사를 리듬 있게 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 대사의 리듬을 만들고 그 대화의 어떤 핑퐁과 호흡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장치가 필요했고 그 장치를 이제 어제 누굴 만났는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사실 정말 쓰레기 같지만 남자들이라는 게 어떤 전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누가 웃었구나. 동의하는 웃음. 저 아니라고 네. 그 일에 대해 되게 궁금하게 만들고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아마 작가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 장치인 건 거죠. 저도 공감. 대화를 위한 장치.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1인 배우, 순번 배우라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1인 배우님은 돌아가시겠어요? 모험을 하시겠어요? 저는 소심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성격적으로. 정민 배우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몰라요? 고민을 해보고. 예, 저는 이인부당하기 때문에 아마 돌아갔다 직선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계속 도시 가다 죽으면 죽겠지.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죠? 네. 많이 가셨네요? 괜찮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사랑의 미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두희 배우님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사귄 오래된 커플이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제는 사랑의 미로인데 마음의 미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다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많이 헤매고 있는 그런 미로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이별 여행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기와 건조한 그 어떤 오래된 커플 안에서 어떤 그런 마음들? 근데 사실 이 인연이라는 매듭이 쉽게 끊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슬프네요. 연기를 떼우려고 했어요? 침 뱉은 줄 알았지.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질문도 올라왔고 저도 궁금하긴 한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민 배우님 어떤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태기 같은 권태기 같죠. 권태기. 그런 상황인 거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났는데 근데 그 나이대가 지금 이제 30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인데 그 나이대가 되면은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여자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때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있다면 이분과 결혼을 생각을 안 하고 만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상황인데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뭐 결혼을 할 생각도 있지만 결혼을 아무튼 지금 당장 결혼에 대한 뭐 확실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결혼이라는 뭔가 그런 제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또 연애를 해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가 됐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버리면서 둘만의 권태기가 와버렸는데 결혼이라는 선택을 못하게 돼 어느 사이에서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왜 후반간이 여기서 처음에 선택하듯이 어떤 중간에 놓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또 그 7년 이후의 시간을 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별이라는 단어를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하기에는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결정 권한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에게 너가 결정해주면 따라줄게. 난 자신 있어. 말해. 괜찮아. 너가 이별하자면 나 해줄게. 너가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할게. 결혼하자면 할게. 상대방에게 결정을 원하는데 둘 다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옥돔이란 얘기를 계속 이거 옥돔 얘기야 왜? 근데 정작 남자가 이별을 고했을 때는 자기는 소프할 거라고 알았어라고 나는 너가 하는 대로 결정해 주겠지만 알았어 그만 만나자 미안 이렇게 돼버리는 이제 본능과 어떤 이성적인 것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 나이 근데 되게 이해가 가요. 그 나이대가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에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 이거는 많이 상의를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뭔가를 규정지어버리면 이건 오히려 그게 더 부정적일 수 있겠다. 그냥 읽고 느낀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뭐 딱히 뭐 토론을 할 때도 연습할 때도 얘기를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만 그냥 이해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방금 근데 헤어짐을 남자가 얘기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뺨을 때린가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둘은 헤어진 건가요? 물론 이것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작가님의 말을 인용한 건데 뭐 연출님하고 작가님하고는 이게 열린 결말인 거죠. 이래가지고 잘 돼서 결혼한 커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또 뭔가 찾은 커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가지고 뭔가 규정을 짓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한테 이거 어떻게 쓴 거냐 그러더니 자기 얘기라고 자기가 직접 겪은 얘기를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대로는 아니에요. 네, 그대로는 아니고 그냥 감정의 흐름을. 네. 근데 자기 얘기를 빗대어서 이제 만들어서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네, 물어봤더니 헤어졌다고. 그럼 헤어졌구나. 그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계시긴 하는 거고요. 연출님은 안 헤어졌어요? 아니 나는 헤어졌다고 생각해. 다른 연출님은 네, 그러니까 저는 연출님이? 현명 연출님. 헤어졌다. 네, 헤어진 걸로 하고 저는 안 헤어졌는데. 내가 안 헤어지셨습니까? 분명히가 안 헤어지셨다는 얘기가. 헤어졌어요. 이쪽으로 말씀해주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끝나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연습할 때도 헤어진 거에 대해 결말이라고 딱 정해놓고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 여행 끝나 돌아가서 바로 헤어지거나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죠. 네, 한참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이런 종류의 연인들은 자 우리 헤어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문득 서로 연락을 안 하는데 그냥 서로 편한 거 있잖아요. 전화가 안 오는데 우리 이별했구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전화가 안 오는데 궁금하지 않고 결국 내가 전화해보고 싶지 않고 또 그냥 있는데 편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날 헤어져 버리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거죠. 사실 뒤에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한 장편 하나가 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치진 않으시죠? 제가 뭐 마실 거라도 드리고 싶은데. 더우세요? 예. 네? 에어컨을 켜달라 그래. 에어컨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여기 계시는데.
가신다. 감독님, 무대 에어컨 감독님 조금 계십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자, 저희 부대 감독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조정해야 돼요. 박수를 많이 강요하죠.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순범의 여행이라는 제목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순범의 여행인 줄 알고 그런 에피소드를 생각했었는데 순범이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 설명은 제가 또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순범이라는 어떤 작가 지망생인 아이가 이제 우도를 여행하면서 사빈백사라는 해수욕장에서 자명종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서빈. 죄송합니다. 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연기했습니다. 네. 자명종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제주도의 스토리를 듣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시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에피소드 때 바람이 부는 게 어떤 의도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쭈님. 바람이 부는 거. 바람이 부는 거요. 제주도가 얘기해 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좀 구차해 보여가지고 제주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를 살다 보면 그 바람 소리를 목소리로 듣는 건 건데 이게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영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얘기해 주잖아요. 아영이가 바람 분다라고 하는 거를 이들이 듣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 또 이 질문이 아마 나올 텐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설정하고 생각한 건 아영이가 제주도에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영이가 제주도고 그래서 옷도 사실은 완전히 어떤 현대적인 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톤이 다르게 일부러 입힌 거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냐 꿈이냐라고 질문이 또 있었었는데 그건 그 뒤에 얘기할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제주도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사람이 그 어떤 진짜로 여유를 갖고 뭔가 다 내려놓고 뭔가 오감이 다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뭘 보게 되는지 또 그곳은 사실은 힐링의 요즘에 랜드마크처럼 제주도가 돼 있는데 진짜 가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가깝고 국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대단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분다 말고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겠죠. 그 전에도 이 씬에서도 그 바람 분다라고 해가지고 엎드려 하기 전에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제주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새소리, 그러니까 상시 같은 건 뭐죠? 제주도가 순범이나 저기 자명종한테 들려주는 바람이 분다, 혹은 뭐 새가 뭐 떤다, 여러 가지 그 영감을 받은 그거를 구체화시킨 건 거죠. 그렇게 바람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은 순범은 어떤 글을 쓰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씬인가요? 전쟁 씬은 아니고요. 뭐라 해야 될까? 이 여행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해봤어요. 사실 여행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그 여행의 어떤 묘미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주도의 소리도 들었지만 또 자명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뭔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순범이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아마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제주일기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쩌면 여행 이야기를 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처음 해봤어요. 어떤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리고 바람처럼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가 제가 만나본 작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한 처음인데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그렇게 했을까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안 써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인물들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 말 안 하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귀신 들리는 것과 어떤 정말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거에 어떤 중간 지점이 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영감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목소리가 진짜 들린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걔네들이 대화를 한대요. 그 대화가 잘 되면 그게 써진대요. 근데 그게 어떤 그 내용이 동원 안 되면
그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 목소리 안 들리고 사실 순범이는 자기를 되게 투영한 걸 거예요. 네. 실제로 목소리를 듣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듣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뭐 어떤 자연에서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바람이 분다. 그래서 올라님이 한 번은 바람 분다라는 말이 되게 슬프게 들렸대요. 공연을 보시는데 근데 그 말이 왜 슬프게 들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글이 안 써져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바람처럼 5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잘한다. 네. 씨, 말해줘. 재능이 있어. 마술 같죠? 죄송합니다. 재능이 있네. 네, 5번째 이제 에피소드 제목은 다랑시 오름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정민 배우님께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36살의 남자 22년생 친구가 사서 워크샵을 와서 둘만 빠져나와서 산을 올라가는 올라가서 하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질문에서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실제로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직접 연기하는 배우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누구야? 잠깐만. 질문 아주 좋은 질문. 네. 정확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일이냐? 네, 이거는 이림 배우님이 대답해 아니 주시면 그리고 저기 정민 씨 배우가 먼저. 밀어 서로. 네, 이거는 정민 배우님이 아. 주신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겪어본 것 같아요. 이런 일. 되게 오래 알고 지내고 진짜 이거 알고 지내는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이 시간가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 형님과 같이 가끔 술 한잔 여기 에피소드처럼 술 한잔 걸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왜 되게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뭔가 뭐가 일이 되게 잘 됐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다던가 근데 둘 다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축하해주는 자리로 이렇게 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술 한잔 주고받다 보니까 그냥 술김에 야 사랑한다 우리 평생 가자 이런 건데 이게 사랑인지 이거를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우리 야 우정한다 평생 우정 가자 뭐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남자도 볼에다 서로 뽀뽀하고 해요. 그 즐거우면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입에다가 안 하지. 입에다가 근데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